오 마이 베이비 AI. 우주여행도 갈 수 있는 우리. 다른 사람이 만든 인공지능만 사용하는 건 너무 아쉽지 않소? 자네에게 인공지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주겠네. 도전? 라운드 1 베이비 AI. 지능이, 인공이. 지능이는 신생아. 자고, 먹고, 자고. 하지만 주변의 모든 것을 느끼지요. 춥다. 인공이도 신생아. 인공이는 어떻게 세상을 느끼지? 안녕하세요. 오 마이 베이비 AI에 도전하는 여러분들의 가이드 장정원입니다. 여러분, 인공지능 혹은 AI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요즘 유독 우리 일상 속에서 이러한 단어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인공지능은 어떤 것인가요? 너무 기술적인 부분이라 전문가만 다룰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없으신가요? 물론 인공지능은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힘을 통해서 개발됩니다. 하지만 이 만들어진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건 바로 우리,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저와 함께 오 마이 베이비 AI 수업을 통해 인공지능이 무엇인지, 어디에 활용되는지를 함께 알아보고 우리 인공지능과 조금 더 친숙해져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우리 라운드 1이 시작되면서요, 두 캐릭터가 등장했습니다. 아기인 지능이와 AI, 인공이. 우리 지능이는요, 아기이긴 하지만요, 세상을 보고 느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지능이와 비교해서 인공이도 세상을 느낄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린 같은 지능의 입장이 되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 지능이가 세상을 어떻게 보고 느끼는지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능이가 보고 느끼는 것들을 잼보드에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해요. 이렇게 구글창을 켜신 분들은요, 혹시 내가 구글 아이디가 있다 하는 사람들은 구글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주세요. 로그인을 하고 나면 내 계정 옆에 이렇게 구글 앱들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클릭해서 쭉 내려가 보면 여기 잼보드를 클릭해서 잼보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주소를 직접 입력해서 들어가는 방법도 있어요. 혹은 지금 아직 이 브라우저를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요, A4 용지 또는 연습장에 생각을 정리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럼 우리 모두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한 다음 잼보드로 이동해 볼까요? 잼보드까지 잘 들어와 주셨나요?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지능이가 보고 느끼는 게 어떤 것들인지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잼보드에 들어오시면 아래쪽에 주황 색깔 플러스 모양이 보일 거예요. 이 부분을 누르면 새 보드가 뜨게 됩니다. 우리 새 보드까지 한번 같이 켜볼까요?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잼보드 창을 켜주셨나요? 아마 여러분들은 빈 화면 하나만 나올 텐데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깔끔한 예시를 보여주고자 미리 이미지를 추가해 보았어요. 이렇게 이미지를 추가할 수 있는 방법도 잠시 뒤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생각을 정리하기 전에요, 먼저 간단하게 도구 탐색을 해볼 거예요. 도대체 이 잼보드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간단한 설명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화면 왼편 위쪽에 보면요, 제목 없는 잼이라는 부분을 한번 클릭해 볼까요? 그러면 잼 이름 변경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생각을 정리하려고 하는 이 페이지의 주제, 제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사람의 감각이라고 한번 수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지금 생각을 정리하려는 주제를 정해서 한번 이름을 변경해 주세요. 그리고 그 아래로 조금 내려오면요, 왼편에 이렇게 다양한 툴들이 있습니다. 펜, 지우개, 스티커 메모, 이미지 추가, 원, 텍스트 상자, 레이저 등 다양한 툴을 이용해서요, 우리가 지금 이 안에 있는 페이지 안에서 다양하게 생각을 정리해 볼 거고요. 저는 지금 요 이미지 추가를 통해서 먼저 깔끔한 이미지를 추가해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간단하게 도구 탐색을 진행해보면서 펜을 눌렀을 때 이게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스티커 메모를 누르면 어떠한 도구가 생성되는지 한번 간단하게 테스트를 해보고 생각 정리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 사람의 감각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능이가 세상을 느끼는 방법은 크게 5가지, 이 오감을 이용해서 느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깔끔한 이미지로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이라는 이 5개의 의미를 추가했고요. 그렇다면 이 오감을 이용해서 어떻게 느낄 수 있는지도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있는 텍스트 상자를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할게요. 시각. 자, 우리가 시각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간단하게 모양의 크기 또는 색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늘려 선생님 조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으로는 모양의 크기와 색을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다음 청각입니다. 우린 귀를 통해서 뭘 느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소리의 크기 혹은 음의 높낮이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높낮이. 자, 다음은 코입니다. 자, 후각. 우린 후각을 통해서 무엇을 느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냄새. 어떤 냄새냐? 향긋한 냄새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맛있는 냄새일 수도 있겠죠. 자, 다음은 미각입니다. 미각. 우리 혀를 통해서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입을 통해서 맛을 느낄 수도 있고요. 또는 음식의 식감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은 촉감. 우리 촉감을 통해서는요, 온도를 느낄 수도 있고요. 무언가를 만지는 대상의 부드러움이나 혹은 반대로 거친 느낌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5가지 오감을 통해서 우리 지능이가 느낄 수 있는 것들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이랑 정말 아주 기초적인 간단한 것만 정리해 봤습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직접 저와 정리한 내용 외에 더 다양한 감각들을 정리해 볼 건데요. 조금 더 깊게 생각할 수 있는 힌트를 주자면 여러분 바람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나에게 이 불어오는 바람이 차가운 바람인지 뜨거운 바람인지 혹은 지금 현재 이 날씨가 추운지 더운지 끈적임을 주는지 이러한 다양한 상황들을 생각해 보고요. 그 상황에서 느낄 수 있는 오감들을 하나씩 정리하다 보면 더 훌륭하고 다양한 예시들이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 내용을 정리하고 나서는요, 이 화면을 끄지 말아주세요. 이 잼보드 종료를 시키지 말아주시고 다시 화면으로 돌아와서 뒤에 이어서 추가 활동을 해보면서 다시 이 잼보드를 활용할 거니까요. 절대 잼보드를 끄지 말아주세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잠시 화면을 멈추고 여러분들이 깊은 고민에 빠지면서 이 오감에 대해서 다양한 예시를 채워보도록 할까요? 잘 작성해 보았나요? 여러분들이 직접 작성해보면서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로 세상을 느끼고 있구나 라는 점들을 알 수 있었을 텐데요. 우리 지능이도 나이는 어리긴 하지만 굉장히 다양한 감각들로 세상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AI인 인공이는 어떨까요? 우리 지금부터 같이 화면을 통해서 인공이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인공이에게는요, 지능이처럼 세상을 느낄 수 있는 눈, 코, 입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세상을 느낄 수 있을까요? 인공지능에게는 바로 센서가 필요합니다. 센서를 통해 받아들이는 정보나 데이터를 통해서 세상을 인식할 수 있는데요. 이때 하나의 센서가 다양한 정보를 받아들이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사람의 경우 누군가가 나를 만졌을 때 우리는 한 번에 다양한 감각을 느낄 수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만졌다, 상대방의 촉감이나 온도, 이러한 다양한 감각들을 한꺼번에 느낄 수 있지만요. 로봇을 비롯한 인공지능의 경우 각 감각에 필요한 센서가 있어야 합니다. 터치 센서가 있어야 상대가 만졌음을 느낄 수 있고,
온도 측정 센서가 있어야 상대의 온도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터치 센서밖에 없는 인공이다라고 하면요, 우리가 인공이를 만졌을 때 인공이는 누군가 나를 만졌다까지밖에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 AI인 인공이가요, 지능이처럼 세상의 감각들을 많이 느끼기 위해서는 더 많은 센서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겠죠. 우리 앞에서 젠보드에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감각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과연 우리 인공이가 이런 감각들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센서들이 실제 존재하는지를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이번에는 검색창으로 넘어가서 필요한 센서들이 실제 존재하는지를 찾아보도록 할게요. 다들 인터넷 켜셨나요? 저처럼 꼭 구글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우리 이번에는요, 감각을 대신할 수 있는 센서를 찾아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시각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린 눈을 통해서 물체의 모양, 색, 크기 또는 이 물체가 나랑 가까이 있나 멀리 있나를 대략적으로 느낄 수 있죠. 이걸 조금 더 정확하게 감지할 수 있는 센서가 있는지 저는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거리 측정 센서라고 한번 검색해 볼게요. 그랬더니 실제로 물체의 거리를 인식할 수 있는 센서들이 나오네요. 자, 그럼 시각 말고 저는 청각도 궁금합니다. 제가 아까 소리의 높낮이 이런 것들도 한번 인식할 수 있는 게 있나 한번 찾아볼게요. 그래서 소리 측정 센서라고 검색을 했더니요. 소리 감지 센서, 소리 음량 측정 센서 이런 것들이 나오네요. 자, 그럼 여러분들도 지금부터요, 여러분들이 앞에서 찾아봤던, 생각했던 이 감각들을 대신할 수 있는 센서를 검색해보고요. 실제 존재한다라고 하면 젠보드에 여러분들이 썼던 감각 옆에 센서를 적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저는 소리 음량 측정 센서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소리 음량 측정 센서.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이러한 감각을 대신할 수 있는 센서들을 한번 찾아보고 우리 젠보드를 채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센서들을 많이 찾아 정리해 보셨나요? 검색하다 보니 이름이 꽤 어려운 센서들도 발견했을 거고요. 또 찾다 보니 이런 센서도 있어 하면서 다양한 센서들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시간이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기가 누군가 나를 만졌다라고 인식할 수 있는 건 뇌에서 상대가 터치한 것, 그리고 상대의 촉감, 온도 등을 인식했기 때문인데요. 마찬가지로 인공지능도요. 센서를 통해서 받아들이는 정보들이 인공지능 프로그램,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컴퓨터에 전달이 됩니다. 앞에 있는 건 아두이노라는 건데요. 이 아두이노는 센서와 부품을 연결해서 사용하는 아주 작은 컴퓨터라고 불립니다. 컴퓨터이긴 하지만 일반적인 컴퓨터와 다르게 마우스나 키보드가 없기 때문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컴퓨터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센서를 아두이노에 연결해 놓으면 받아들이는 정보가 아두이노를 인식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전달이 됩니다. 간혹 이 컴퓨터 없이도 아두이노가 자체적으로 컴퓨터의 역할을 하기도 해요. 우리가 직접 인공이에게 센서를 달아줄 수는 없지만요. 방금 배운 아두이노를 활용해서 센서 체험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실물 아두이노를 활용하지는 않지만 가상의 아두이노를 통해서 다양한 센서를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기 위해서는 팅커캐드라는 홈페이지가 필요합니다. 우리 다 같이 팅커캐드 홈페이지를 열어볼까요? 팅커캐드도 원활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요, 구글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구글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팅커캐드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팅커캐드에 들어가는 방법은 검색창에 직접 입력해도 좋고요. 아니면 주소를 직접 입력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는 검색창에 팅커캐드라고 친 후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팅커캐드에 접속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다들 접속하셨나요? 만약에 접속을 했을 때 홈페이지가 영어로 가득하다 하시는 분들은 우선 홈페이지를 쭉 내려보시면 여기 밑에 있는 언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혹시 영어로 되어 있는 분들은 이 언어 설정에서 한국어로 바꿔주세요. 자, 팅커캐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요, 아이디가 필요합니다. 혹시 아이디가 있으신 분들은 본인의 아이디로 로그인 해주시면 되고요. 없으신 분들은 여기 보이는 지금 가입을 클릭해주세요. 개인 계정 생성을 클릭한 후 이메일로 등록을 눌러서 단계를 거쳐서 회원가입을 완료해주세요. 회원가입을 완료하면 로그인까지 진행해주세요. 로그인까지 다 완료하셨나요? 팅커캐드는 원래 3D 모델링을 체험할 수 있는 사이트이지만요. 이렇게 간단하게 회로도 연결도 체험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체험해 볼 수 있는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도 화면 왼쪽에 보면요. 파란색으로 3D 디자인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밑에 보면 회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회로를 클릭해 주세요. 클릭하고 나면 새롭게 초록 색깔로 새 회로 작성이라는 버튼도 보일 거예요. 우리 여기까지 클릭해 볼까요? 클릭하고 잠시 기다리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양한 센서와 반응 부품들을 가지고 회로도를 연결해 볼 수 있는 페이지가 뜹니다. 우리 연결해 보기 전에 어떤 센서, 어떤 반응 부품들이 있는지를 알아야 연결을 해보겠죠? 잠시 탐색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화면 오른쪽에서 여러분 레지스터, LED 이런 식으로 다양한 센서와 도구들이 있는데요. 마우스를 이용해서 쭉 내려다 보면 여러분들이 앞에서 활동했던, 찾아봤던 센서들의 이름이 보이기도 하고 혹은 나는 이거 모르겠는데요. 조금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은요. 여기 위에 보면 구성요소 기본 옆에 세 줄짜리 아이콘이 보일 거예요. 이걸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팅커캐드에서 아주 친절하게도 여러분들에게 이게 어떠한 센서인지, 어떠한 도구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잠시 여러분들이 이 도구들에 대해서 탐색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간단하게 도구 탐색을 해보셨나요? 그렇다면 이제 저와 함께 본격적으로 이 가상의 회로도 안에서 우리 아두이노와 센서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필요한 건 바로 작은 컴퓨터 아두이노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두이노를 찾아서 마우스를 클릭한 상태로 이 빈 화면까지 끌고 오시면 이렇게 아두이노를 회로도까지 연결할 수 있습니다. 자, 혹시 아두이노를 처음 보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두이노는 일종의 작은 컴퓨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작은 곳에도 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파워 부분이라고 되어 있는 곳을 보면요. GND라는 부분이 보일 거예요. 이곳에 연결을 하면 마이너스의 전류를 연결할 수 있고요. 바로 왼편에 보이는 5V 혹은 3.3V가 바로 플러스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센서나 이런 걸 연결할 때 이 GND와 볼트는 가장 기본적인 연결이 되겠죠. 파워 오른쪽에 보면요. 아날로그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밑편에는 디지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이 컴퓨터에 센서를 연결해서 정보를 전달해준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받아들인 이 정보들을 또 다른 반응 부품들까지 연결을 해줍니다. 그래서 정보를 받아들이는 센서냐 아니면 받아들인 정보로 반응을 해주는 반응 부품이냐에 따라서 디지털과 아날로그 각각 다르게 연결이 가능합니다. 이건 앞으로 우리 차근차근 수업을 하면서 더 자세히 알아가 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진짜 이 아두이노가 잘 작동을 하는지 우리 간단한 부품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전기가 잘 흐르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저는 이 LED 전구를 활용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LED 전구를 이 회로도까지 끌고 와 주세요. 자, 이렇게 끌고 왔어요. 그러면
가상의 회로도니까 지금 연결이 잘 되어 있는 것일까요? 아마 아닐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바로 이 LED 전구와 아두이노를 연결할 수 있는 전선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또 오른쪽 도구에서 열심히 전선을 찾아봐야겠지만 여러분들도 앞에서 간단하게 도구 탐색을 했듯이 전선은 실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우리 마우스 클릭을 통해서 전선을 연결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전구에도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전구의 긴 다리가 플러스, 그리고 전구의 짧은 다리가 마이너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조금 더 쉽게 연결이 가능할 거예요. 자, 그래서 왼편에 있는 이 짧은 다리를 저는 파워에 있는 GND에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큰 다리는요, 여기 있는 5V에 연결을 해볼게요. 자, 그럼 이게 연결이 잘 되었는지 우리 확인을 해봐야겠죠. 확인하는 방법은 여기 화면 오른쪽 상단에 보면 시뮬레이션 시작이 있습니다. 얘를 한번 클릭해 주세요. 봤더니 지금 전구가 터졌습니다. 자, 그 이야기는 지금 전류는 잘 흐르고 있는데 대신에 지금 이 전류가 너무 세서요, 이 전구에 많은 전기가 갔기 때문에 전구가 터진 거겠죠. 자, 이럴 때 우리는 이 바로 저항이라는 걸 활용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저항까지 같이 연결해 볼 건데요. 그러려면 지금 여기 플러스에 연결되어 있는 걸 조금 지워보고 싶어요. 자, 그러려면 내가 지우고 싶은 걸 클릭한 상태로 휴지통 모양을 클릭해주면 바로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레지스터라고 되어 있는 이 저항을 가지고 와서요, 저는 이 플러스 다리와 저항을, 그리고 저항과 플러스에 있는 5V를 연결해 볼게요. 자, 여기서 작은 팁을 조금 주자면요, 이게 지금은 간단하게 선이 몇 개, 3개밖에 되지 않지만 많은 부품들이 연결될수록 이게 어디서 나온 것이지? 어디가 플러스고 어디가 마이너스이지? 라고 헷갈리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팁, 여기 보면 와이어라고 되어 있고요. 역삼각형 모양을 눌러주면 색깔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금 지금 알아보기 쉽게 전선의 색깔을 바꿔볼 건데요. 자, 우리 마이너스의 색은 바로 검정색입니다. 저는 마이너스에 연결된 전선은 검은색으로 바꿀 거고요. 그럼 반대, 플러스는 무슨 색일까요? 바로 빨간색이죠. 그래서 저는 이 플러스에 연결된 전선들은 빨간색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그럼 제대로 작동하는지 한번 시뮬레이션 시작을 해볼게요. 전구에 불이 잘 들어오고 있네요. 자, 다행히 이 컴퓨터에 연결이 잘 된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여기까지 잘 따라와 보세요. 불이 들어오는 걸 확인해 보셨나요? 그럼 우리 이번엔 이 불을 껐다 켰다 껐다 켰다 반복하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 2가지의 수정이 필요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지금 연결되어 있는 이 회로도의 수정이 필요해요. 먼저 저는 여기 플러스에 연결되어 있는 전선을 지워볼게요. 그리고 이 연결되어 있었던 이 전선을 저는 디지털 8이라는 곳에 연결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제가 앞에서 이 아두이노 안에는요,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있어요. 정보를 받아들이는 센서와 이 받아들인 정보를 바탕으로 다시 반응해주는 부품에 따라서 꽂는 위치가 달라요 라고 이야기를 했죠. 여기서 받아들이는 정보, 명령을 바탕으로 반응을 해주는 부품들은 바로 이 디지털에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전구도 명령에 따라서 불이 꺼졌다 켜졌다 반응을 하기 때문에 저는 디지털 8번에 연결을 했고요. 사실 이 숫자는 어느 곳에 연결을 하든 상관은 없어요. 자, 그럼 제가 2가지를 수정한다라고 했어요. 회로도는 먼저 수정을 했고요. 다른 하나는 바로 명령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시뮬레이션 시작 옆에 있는 코드를 한번 눌러볼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아두이노에는
이렇게 반응해주세요라는 명령, 정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얘를 전체를 다 휴지통에 버리고 불을 껐다 켰다 반복해주세요라는 명령을 새롭게 넣어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우리 왼쪽에 있는 파란색 출력을 클릭해주세요. 디지털, 이 반응은 정보에 따라서 출력, 반응해주세요라는 출력 값이기 때문에 출력에서 우리 명령을 줄 거고요. 두 번째에 있는 핀 0을 높음으로 설정, 얘를 한번 가지고 와볼까요? 자, 핀이라는 건 우리 디지털 이 중에 어디에 연결되었어요 라는 걸 핀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우리는 8번 핀에 연결을 했기 때문에 옆에 삼각형을 눌러서 8번이라고 수정을 해주세요. 자, 오른쪽에 보니까 또 높음이라고 되어 있네요. 얘도 한 번 더 클릭해보면 높음과 낮음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높음은 불을 켜주세요. 낮음은 불을 꺼주세요 라는 걸 이야기해요. 자, 우리는 불을 껐다 켰다 반복할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껐다 켰다 하면 안 되겠죠? 불을 켰다가 잠시 후에 꺼볼 거예요. 그래서 제어에 있는 우리 1초 대기를 가지고 올게요. 그러면 8번 핀에 있는 걸 불을 켰다가 1초 뒤에 다시 꺼주세요 라는 명령을 줘야 합니다. 그러면 출력에 가서 아까처럼 같은 활동을 반복해도 되고요. 조금 더 손쉬운 방법은 우리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 볼게요. 내가 복사하고 싶은 가장 위에 있는 블럭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면 중복됨이라는 게 보여요. 중복됨을 클릭해주면 똑같은 게 반복돼서 복사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는 불을 켰다가 끌 거니까 낮음이라고 수정을 해야겠죠. 자, 그럼 지금 이 명령은요. 불을 켰다가 1초 뒤에 다시 꺼주세요 라는 명령이에요. 우린 얘를 반복해 볼 거예요. 그래서 제어에 있는 두 번째 10번 반복을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이 10번 반복 안에 내가 먼저 했던 코딩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코딩, 이 정보 명령이 제대로 됐는지, 그리고 이 명령에 따라서 이 LED 전구가 잘 반응이 되는지도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그래서 저는 우선 코드를 지우고 숨기고 시뮬레이션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아두이노의 전원이 연결되고 지금 불이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10번 반복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10번 껐다 켰다 반복될 거고요. 얘를 더 많이 반복하고 싶으면 여러분들은 숫자 10을 더 많이면 더 큰 숫자로, 더 적게면 더 적은 숫자로 변경을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 LED를 껐다 켰다 하는 회로도를 연결해 보았습니다. 자, 우리 이제 여기서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센서를 추가해 볼 건데요. 센서가 인식하는 값에 따라서 불을 켰다가 껐다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저는 센서들 중에서요,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를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쭉 내려가 보면 초음파 거리 센서가 있습니다. 얘를 가지고 올게요. 그러면 이 초음파 거리 센서가 인식하는 값에 따라서 불을 껐다 켰다 만들어 볼 거고요. 먼저 명령을 주기 전에 우리 여기 아두이노에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 연결할 수 있는 건 3가지 전선이 필요하네요. 첫 번째, 친절하게도 GND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 GND에 꽂아 볼 거고요. 두 번째는 5V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5V 핀에 꽂겠습니다. 자, 마지막. 그렇다면 얘를 아날로그냐 디지털이냐 이제 고민이 되겠죠. 물론 센서가 값을 받아들이긴 합니다. 정보를 받아들이긴 하지만요. 걔를 다시 숫자로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요. 얘를 디지털로 꽂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회로도는 완성을 했고요. 우리 이제 명령을 줘야겠죠. 다시 코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우리 아까 불을 껐다 켰다 반복하세요 라는 명령이 들어가 있어요. 얘를 우리 휴지통에 버릴게요.
그리고 새롭게 명령을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제어에 가서요. 뭐뭐인 경우 그렇지 않으면 이라는 이 블럭을 가지고 올게요. 조건문을 가지고 와서 뭐 이럴 때는 불을 켜고요. 그렇지 않으면 불을 끌게요 라는 명령을 주겠습니다. 자, 그럼 뭐뭐인 경우라는 이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 조건을 완성하기 위해서 저는 계산으로 갈 거고요. 두 번째, 부등호가 있는 블럭이 있어요. 얘를 넣어 볼 건데요. 쭉 끌고 오면요. 이 근처에 왔을 때 테두리가 흰색으로 변하는 게 보이시나요? 흰색으로 변했을 때 마우스를 놓으면 저절로 쏙 들어갑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부등호를 한번 완성시켜 볼게요. 우리 입력에 가서요. 밑에서 두 번째, 글씨가 길어서 잘 안 보여요. 제가 한번 꺼내 보니까 제일 끝에 초음파 거리 센서 읽기라고 되어 있네요. 이 블럭을 우리 앞에다가 한번 넣어 볼게요. 자, 그래서 옆으로 가니까 트리거 핀 하고 숫자가 또 나와 있어요. 우리 7번에 꽂았기 때문에 이거를 7로 바꿔주세요. 자, 그러면 이 초음파 센서가 읽은 거리 값에 따라서 불을 껐다 켰다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저는 우선 숫자는 50이라고 넣겠습니다. 초음파 거리 센서, 측정 센서가 인식한 값이 50보다 작으면 불을 켜라 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불을 켜라 라는 명령이 필요하겠죠. 우리 다시 출력에 가서 아까 사용했던 것처럼 핀 8을 높음으로 설정하세요. 그리고 1초 기다렸다가 그렇지 않으면 불을 끄세요 라고 한번 할게요. 간편하게 저는 또 복사를 이용해서 낮음으로 한번 바꿨습니다. 자, 그럼 이게 제대로 된 명령인지 그리고 이것에 따라서 잘 작동하는지도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자, 시뮬레이션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잘 안 보여서 제가 조금 줄여볼게요. 자, 초음파 센서를 한번 인식하려고 했더니요. 여기 초록색 범위 안에서 이 초음파 센서가 거리를 인식할 수 있대요. 자, 지금 보니까 113이네요. 그래서 불이 안 들어오나 봐요. 자, 제가 지금 숫자를 50보다 작게 했더니 불이 켜졌네요. 그럼 또다시 50보다 크게 하면 불이 꺼집니다. 오! 자, 또다시 한번 숫자를 50보다 작게, 거리 인식을 50보다 작게 하니까 불이 켜지고 또 50보다 크게 하면 불이 꺼지는 걸 여러분 확인할 수 있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간단하게요. 가상의 회로도를 통해서 한번 다양한 센서들을 활용해 보았는데요.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화면을 잠시 멈추고 한번 체험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팅커캐드 안에서 가상의 아두이노를 활용해서 다양한 회로도 체험을 해보셨나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용해보고 싶은 센서들을 어떻게 연결해야 할지 그리고 어떤 명령, 코딩을 줘야 할지 잘 모르겠다라면요. 여러분 검색창에다가요. 팅커캐드, 아두이노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싶은 센서 이름을 함께 넣어서 검색을 해보시면요. 굉장히 다양한 자료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오픈되어 있는 코딩들이 많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찾아보고 한 번씩 꼭 도전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기가 성장을 하면 오감을 통해서만 세상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책을 통해서 혹은 영상을 통해서도 세상에 대해서 보고 배우고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공지능도 센서를 통해서만 세상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미리 모여있는 데이터들을 통해서도 세상을 인식할 수 있는데요. 이 인공지능이 더 많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아주 많은 데이터, 즉 빅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인공지능이 인식할 수 있는 세상이 더 많아지기 때문이겠죠.
오늘 우리는요, 오 마이 베이비 AI라는 수업을 통해서요, 아기 인공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매차 시가 끝날 때마다 아기 인공이에 대해서 알게 된 점들을 일기로 남겨보려고 해요. 그걸 우리는 육아일기라고 하죠. 그렇다면 오늘의 육아일기 한번 살펴볼게요. 인공이가 소리와 온도를 인식했다. 센서로 주변을 인식한다. 바람이 불어요. 창문을 통해서 들어온 바람 때문에 방 공기가 차가워졌어요. 공기가 차가워졌다라는 것을 느낀 아기 지능이는 어떻게 할까요? 공기가 차가워졌다라는 정보를 센서로 인식한 AI 인공이는 어떻게 할까요? 오 마이 베이비 AI 라운드 1. 우리 다음 차시에 다시 아기 지능이와 인공이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가이드는 이만 물러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모두 안녕!